올해 1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3260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3000선 아래에 있어요. 한마디로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 10% 정도 하락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주식 투자로 손실 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특히 1월 달에 초보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됐어요. 주가가 막 친구가 갱신하니까 더 오를 거다 막 이러면서 그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개인 투자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투자해서 주가가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파는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손실이 누적이 돼요. 이보다는 워렌 버핏이 말하는 방식 중에서 브랜드 가치가 뛰어난 기업에 찾아 투자하는 거, 저는 이제 이래야 할 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가 투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시절에 수많은 기업들이 등장했었어요. 풍운의 꿈을 안고 새로운 기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닷컴 주식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살아남은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국내에서 여기 성공한 기업은 네이버랑 다음 카카오밖에 없죠. 이 둘이 시장을 결국 차지하게 됩니다. 네이버는 전지현 광고를 통해서 이제 녹색 위주로 이렇게 광고를 했었고, 다음도 다음 나름대로 이제 카페라던가 한메일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키워갔었죠.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 시가총액 3위, 4위의 기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말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야, 다음은 솔직히 운이 좋았지, 카카오 인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실력이죠. 예. 브랜드 가치가 뛰어난 기업은요,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성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제품 자체가 곧 대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물건 하면 바로 떠오르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은 강력한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화 하면 나이키 생각나죠? 스마트폰, 아이폰, 전기차, 테슬라, 커피, 스타벅스, 콜라, 코카콜라. 실제로 브랜드 순위가 그래요. 브랜드 가치가 뛰어난 기업이 가장 가진 큰 장점은요, 이 진입 장벽이라는 거예요. 보통 경쟁사가 나타나고 나면은 1등 기업을 이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보통 더 좋은 성능의 제품을 출시하죠. 아니면은 우리 게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브랜드 가치가 뛰어난 기업은 성능이 최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저렴하지 않아도 매출에 지장이 없어요. 경쟁사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이상하다. 우리 게 성능도 더 좋고 가격도 더 저렴한데 왜 저기를 못 이길까? 그게 브랜드의 힘입니다. 이 브랜드라는 무형의 장벽이 경쟁을 막아주고 있어요. 경쟁사가 브랜드를 키우려고 해도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이 브랜드라는 것 자체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쌓아놓는 거잖아요. 이미 오랫동안 고착화된 대명사이기 때문에 선점 효과라는 게 있어요. 콜라 하면 코카콜라를 대부분 알잖아요. 펩시 이렇게 바로 떠오르지 않단 말이에요. 세계 1위 커피 브랜드 하면은 왜 스타벅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세계 2위 브랜드는 뭡니까? 라고 하면은 대부분 대답 못해요. 코스타 커피거든요. 대부분 잘 모릅니다. 전기차 브랜드 1위 하면은 테슬라라고 다들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전기차 브랜드 2위는 뭡니까? 라고 말하면 또 알쏭달쏭해 하죠. 이 강력한 브랜드는요, 충성 고객을 낳거든요. 사람들은 제품을 고를 때 이제 가격도 보고 성능도 보고 디자인도 많이 고려를 하는데, 브랜드만 보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은요, 다음에 살 때도 그 브랜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내가 처음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서 그 제품을 골랐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브랜드만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르냐면 충성 고객이라 부르죠. 이 충성 고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인들, 주변인들도 이 사람을 따라서 모방 소비를 하게 돼요. 이 모방 소비하는 고객이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충성 고객은 뺏기지 않고 신규 고객은 계속 유입이 됩니다. 고객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럼 브랜드 가치가 뛰어난 기업은 뭐다?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떤 브랜드에 투자해야 될까라고 하면 글로벌 브랜드 순위가 있어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그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015년에는 애플, 구글,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IBM, 도요타, 삼성, GE, 맥도날드, 아마존, 이런 순으로 있었어요. 근데 2018년, 2021년 보시면 애플의 순위는 안 바뀌었죠. 구글은 2위, 2위하다 4위로 내려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위까지 올라왔고요. 아마존이 빠르게 올라왔죠. 10위, 3위,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마존 성장세가 장난 아니죠. 거기에 이제 IBM은 보이지가 않고 GE도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서 좀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10위권에 올해는 디즈니가 들어왔어요. 아마도 OTT 시장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상위권에는 랭크가 잘 안 바뀝니다. 하위권에서 많이 바뀌는데,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브랜드 순위를 보면은 1위에서 10위만 보지 말고 100위까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브랜드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특징을 보셔야 되냐면 시대상을 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음료 회사였던 코카콜라는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죠. IBM, GE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순위가 하락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OTT 회사들 있잖아요. 전기차 회사들, 전자결제, 플랫폼 회사들 브랜드 순위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주가도 같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과 더불어서 브랜드 순위가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페이스북이 15위로 가라앉았지만 인스타그램이 갑자기 19위로 등장합니다. 어차피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이 인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의 성장 가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페이스북은 브랜드 가치가 공고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테슬라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3년 전에는 100위 안에 없었다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14위를 찍었고요. 주가도 혜성처럼 올라갔죠. 그 다음에 주목할 거는 저는 어도비가 2015년에 68위, 3년 전에는 51위, 지금은 21위가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는 게 페이팔. 2015년에 97위, 그 다음에 73위, 그리고 지금은 42위로 계속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넷플릭스는 2015년에 순위 없었다가 2018년에 66위, 지금은 36위로 빨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줌이라는 기업이 91위로 등장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가 빠르게 성장하니까 주가도 같이 성장하겠구나, 꺾이는 건지 떠오르는 건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브랜드에 투자해야 될까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랜드 가치는 3단계 모양새를 띄어요. 1단계는 식품, 의류 같이 이미 오래된 산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터줏대감이 있겠죠. 강력한 브랜드들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자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기업은 시장 점유율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가격 결정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하지만 고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장기 투자로 안전성 있게 투자하는 게 유망하고요. 2단계는 기존 산업에서 신흥 브랜드가 등장하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의류업인데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통적인 브랜드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도 이 사이에 신흥 브랜드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트렌드가 있잖아요. 요가가 유행이었다가 래시가드가 유행이었다가 아니면 등산이 유행해서 등산복이 유행이었다가 이렇게 되면서 룰루레몬, 배럴, 노스페이스, 네파 이런 브랜드들이 이 시기에 호황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업들은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 주가도 같이 올라가죠. 만약 여기를 캐치할 수 있다라 그러면은 투자해볼 만합니다. 3단계는 이제 산업이 시작되는 업종이에요. 여기에서는 강력한 브랜드가 나타나기 전 춘추 전국 시대다라고 보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살아남는 브랜드, 그리고 사라지는 브랜드, 이렇게 나뉠 겁니다. 여기서 독보적으로 뛰어난 브랜드를 보이는 기업이 향후에 시장을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전자결제,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의료기기도 그렇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시장은 커지는데 강력한 브랜드가 구축되지 않은 곳, 여기가 우리가 투자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곳이겠죠. 단 그만큼 리스크도 떠안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브랜드 가치는요, 보통 B2B 기업이 아니라 B2C 기업, 그러니까 기업 대 고객을 이제 B2C라 그러죠. 커스터머, 이렇게 중요한데요.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 투자할 때 많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글로벌 브랜드여야지만 해외로 수출하면서 계속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어요. 특히 세계 인구 1위, 2위, 4위인 나라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인데 합쳐서 인구가 30억 명이 넘어요. 엄청난 시장이에요. 아시아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브랜드, 그 브랜드가 투자로서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랑 어려운 분야가 있는데요. 브랜드 가치가 뛰어나도 가격 결정력을 지니고 있는 기업, 여기에 투자하셔야 돼요. 타사보다 가격을 더 높게 유지하면서도 시장 지배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면은 높은 이익률을 낼 수 있겠죠. 그만큼 투자자는 이제 주가 상승이라던가 아니면은 배당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할 만한 분야는 저는 동남아 시장을 보는데, 동남아 시장을 장악하는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랩도 있을 거고 C도 있을 거고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이제 배달, 쇼핑, 페이, 운송 이런 것들을 다 결합한 플랫폼이 나올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한 3개, 4개 정도가 치열하게 적자 경쟁을 하고 있는데,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는 애가 하나 나오기 시작하면 나머지들이 하나씩 정리될 겁니다. 플랫폼은 나눠먹기가 거의 없어요. 하나가 살아남을 때까지 계속 경쟁하다가 하나가 다 통일을 하는 게 플랫폼입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높잖아요. 빨리 경제도 성장하고 거기에 출산율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빠르게 커지고 이 시장을 독식한 플랫폼은 앞으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겠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정말 치열한 산업인데 브랜드 가치가 그대로 가격으로 형성이 됩니다. 커피 같은 경우는 브랜드 가치가 높아도 커피 가격이 그렇게 차이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화장품은 막 몇 배, 몇십 배까지 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화장품 회사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고가 브랜드가 잘 팔리는 화장품 회사를 보면은 뭐 에스티로더, 로레알, LG생활건강, 아모레 퍼시픽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커피 같은 경우는 브랜드 경쟁이 정말 치열한데 마땅한 2인자가 없습니다. 그냥 스타벅스가 혼자 독주하고 있어요. 브랜드 전쟁이 그렇게 치열해도 이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스타벅스는 매출과 이익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이제 춘추전국시대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다들 고만고만한데 이 중에 머리 하나가 확 튀어나온 애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테슬라예요. 테슬라의 독주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제가 아이폰을 닮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후 인구가 풍부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중국의 15억, 인도의 14억 이런 데들은 자국의 브랜드를 밀어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뭐 하나의 브랜드가 그 시장을 세상을 다 통일하기보다는 배후 인구가 빵빵한 나라들 중심으로 브랜드가 나눠지면서 시장을 어떻게 좀 나눠 가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로블록스, 제페토 이런 게 있는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작고 강력한 브랜드가 등장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누가 승자가 될 건가는 맞추기 좀 어렵습니다. SNS로 지금 고객이 가장 많은 데가 페이스북인데 회사명을 메타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뛰어들겠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출을 선언했죠. 아마 메타버스 시장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좀 메타가 제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브랜드가 있어도 쉽지 않은 분야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브랜드는 있지만 가격 경쟁이 치열한 분야. 항공사 브랜드는 다 있지만 가격 중심으로 고객들이 결정하지 고객 충성도가 높진 않습니다. 물론 그래도 브랜드 가치가 조금 반영되는 항공사들도 종종 있긴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그냥 좀 저렴한 것들을 많이 찾게 되죠. 보험이라든가 카드 같은 경우도 가격이 저렴하냐, 혜택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걸로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압도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업종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업종에서는 안전하게 투자하기에 조금 그렇죠. 예. 그래서 브랜드 가치는 고객들한테 오랫동안 각인되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일 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이 왜 브랜드 가치가 뛰어난 기업에 투자해라 했는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셨죠. 브랜드 가치도요, 하락이 급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서히 오르고 서서히 떨어진다라는 거는 주식 투자계에서 투자자가 그래도 다른 주식들 대비 대처하기 편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 우량주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브랜드 가치를 먼저 고려하시는 게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